임금편이거든요. 예, 발제문이 이제 두 개 올라와 있고요. 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앞부분 19장, 20장 발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 준비하신 김현근 씨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6편에서는요,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게 노동의 가치 또는 임금이라는 현상 형태를 먼저 이제 19장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이 임금으로 변환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표면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가격, 음, 즉 일정한 양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일정한 양의 화폐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며 그 화폐적 표현을 노동의 필요 가격 또는 자연 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막 쓰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는 상품 생산에 드는 사회적 노동의 객관적 형태로서 그것의 크기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에 의해 측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 실체다. 라고 이렇게 어, 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8조에 가면 728조에 가면 화폐 즉 대상화된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의 직접적 교환은 가치 법칙을 폐지하던가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를 폐지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노동의 가격은 그의 노동 생산물의 가격과 같아서 잉여 가치가 생산되지 않아 자본으로 전환도 불가능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가 소멸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이제 그 잉여 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어떤 그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상품 가치의 크기는 대상화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은 가치의 실체고 내재적 내재적 척도인데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표현은 그 바꿔 말하면 노동의 가치를 지닌다 또는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 되므로 결국 표현 자체가 모순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의 가치가 임금이라는 전환된 형태로 표현되는 양상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노동력의 하루 가치는 노동자의 일정한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수명에는 노동일의 어떤 일정한 길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 예로 가령 일 노동일이 12시간이고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3원 그러니까 이건 6시 노동 6노동시간이 퇴사관의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겠죠. 일하는 가정된 상황을 놓고 보면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하루의 노동 그 자체의 가치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12시간의 노동은 3월의 가치를 갖는다는 엉터리 공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며 또는 화폐적 표현으로 노동의 필요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3조에 가면 노동의 가치는 언제나 노동의 가치 생산물보다 적다. 노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불합리한 표현은 노동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 생산물보다 적은데 이것은 자본가가 항상
노동력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노동하도록, 즉 2년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예에서처럼 12시간의 노동으로 6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그 자체가 3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한 임금 형태, 이제 시간급이겠죠. 가령 1급이나 주급이나 월급 등 그런 어떤 임금 형태는 노동일이 지불 노동과 부지불 노동, 잉여 노동으로 분할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1급이나 주급은 뭐 하루 종일 이제 노동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그 지급하기 때문에 마치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불노동과 부지불 노동을 이렇게 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중세무역에서는 농노 자신을 위한 노동과 이용주를 위한 노동이 명확하게 구별되나 고대 노예 노동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모두 이제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소유 관계가 노예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을 은폐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 노예 노동에 대한 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이는데,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제 임금 노동에서는 화폐 관계가 임금 노동자의 무상 노동을 은폐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질문에 제시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은폐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와 가격이 임금 형태, 특히 이제 화폐 임금으로의 전환은 현실적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은폐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관계를 보여주며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든 정의 관념 못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모든 신비화, 자유에 대한 자본주의 모든 환상, 속류 경제학의 모든 변호론적 속임수 토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문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물음표로 제시했는데요. 임금 형태의 필연성과 존재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자본과 노동 사이의 교환은 최초에는 다른 모든 상품의 구매, 판매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는 자체로 서로 같은 단위로 잴 수 없어서 불합리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자는 자기 노동을 제공한 뒤에야 대가를 받는다는 것. 네 번째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사용가치는 일정한 유용노동이라는 것.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와 가격 또는 임금이라는 현상 형태는 본질적인 관계, 즉 노동력의 가치와 가격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현상 형태들과 그것들 배후에 숨어있는 실제에 대해 타당한 것은 여기서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와 임금이라는 그런 현상 형태는 그 뭐 노동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히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는 그다음 20장 시간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다양한 형태 중 여기서는 두 가지 형태만 고찰하겠다고 하고요. 노동력의 판매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가령 하루면 하루,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노동력이 하루같이 아니면 일주같이 등이 변환된 형태는 이제 시간급 형태인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1급, 2급
좀 더 길게는 월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급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노동자가 자신의 하루 노동 또는 일주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액은 명목 임금액이다. 실질 임금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노동일의 길이에 따라 동일한 일급, 주급 등의 매우 상이한 노동의 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데 때문에 시간급을 고려하는 경우 또다시 일급, 주급 등의 총 금액과 노동의 가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 노동 시간의 가격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를 어,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그 노동 평균 시간으로 이제 나누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시를 들어서 밑에 제시해 놨습니다. 가령 이제 노동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더라도 1급이나 2급이 동일한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3원이라면 10노동일을 하루에 이제 10시간 하는 경우에 1시간의 노동시간의 가격은 10분의 3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시간을 노동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을 곱하면은 1급은 3원이 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하루에 15시간을 노동하는 15노동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일 노동시간의 가격은 15분의 3원이 되고 거기에 15시간 일하기 때문에 결국 1급은 3원을 이렇게 수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시간은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이 시간 노동시간의 가격이 15분의 3으로 떨어지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똑같이 10시간 노동한 것과 같은 일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노동의 가격이 불변이거나 떨어지더라도 1급 주급이 이제 증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노동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가령 10시간 노동일 경우는 한 일 노동 시간의 가격이 10분의 3원인데 10시간을 노동하게 되니까 3원을 받게 되는데 만일에 12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10분의 3의 그 일 노동 시간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10분의 3에 12시간 일하는 10일을 곱하게 되면 1급이 3과 5분의 3원이 되는, 이때 보면은 10시간 노동하는 그 경우보다 이렇게 1급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결과는 노동의 외연적 크기가 아니라 내부적 크기가 증대하더라도 나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부적 크기는 아마 노동 강도가 더 세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명목적 1급 또는 주급의 상승은 불변의 또는 심지어 하락한 노동 가격과 더불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저는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 강도의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명목적인 1급 또는 주급을 감소시키지 않고 노동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740조에 가면 그러므로 일반 법칙은 다음과 같다. 하루 노동량 또는 주 노동량이 일정하다면 1급 주급은 노동의 가격, 노동의 가격 그 자체는 노동력의 가치 변동에 따라 또 오타입니다. 노동력 가격이 그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변동하게 되는데 그게 달려 있다. 반대로 만약 노동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1급 주급은 하루 노동량 또는 주 노동량에 의해 가능하다. 아니면 노동 강도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되겠죠. 에, 그거는 그렇진 않죠. 노동의 그런가요? 가격이 주어져 있어 버리면은 예, 노동 강도가 어느 정도건 간에
시간당 임금으로 이제 산정해서 네, 지급할 테니까 예, 네, 예, 임금이 알겠습니다. 늘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임금의 경우 자본가가 일정한 1급 또는 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시간 임금의 산정 단위, 노동 가격 측정 단위로 되고 있는 시간보다도 짧게 노동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생존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노동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로부터 일정한 양의 잉여 노동을 짜낼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시간 임금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급이나 주급은 증대하더라도 노동의 가격, 그러니까 일 노동시간의 가격은 명목상으로 여전히 불변일 수 있고 그 정상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의 가격이 불변이고 노동율이 관습적인 길이 이상으로 연장될 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노동율이 긴 산업 부분일수록 임금이 더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이제 그, 이 시간 노동 임금이 저렴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시간 노동으로 이제 보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장 강독관 레드그레이브는 1838년에서 59년까지 고찰해서 10시간 공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농장들에서는 임금이 상승했는데 하루에 14시간 내지 5시간 작업하는 공장들에서는 임금이 저하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격은 노동의 하루가치를 주어진 시간 속 노동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의 연장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 가격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막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의 일부는 음, 노동,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노동의 가격 중 지불되지 않는 부분은 상품 가격의 일부로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잉여 노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은 상품 가격으로 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자본가는 구매자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자본가들의 경쟁의 1단계이고 이제 저 싸게 판매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음, 그런 방법이겠죠. 그것을 2단계는 노동율의 연장에서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잉여 가치의 적어도 일부를 역시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외해서 좀 싸게 함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본가는 정상적인 노동 가격도 일정한 양의 지불받지 않는 노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이 지불받지 않은 노동이 자기 이윤의 정상적인 원천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잉여 노동 시간이라는 범주는 그에게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잉여 노동 시간은 표준 노동 속에 오타입니다.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표준 노동률에 대해 그 월급으로서 완전히 지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지불했다. 노동 한 만큼 지불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746쪽 발제하실 때 그 저임금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자본가들끼리 저임금을 기초로 자본가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 있냐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이걸 빌미로 해서 임금을 이제 더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경쟁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까지가 이제 2단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부분은 이따가 후반부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20장 발제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21장, 22장 발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6편 임금 제21장 성과급 시간급이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에 전환된 형태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은 시간급에 전환된 형태 이에 아무것도 아니다. 생산량 1단위당 임금은 평균적인 노동자 하루 생산량 분의 노동력의 하루 가치이다. 성과급에서는 얼핏 보아서는 노동자로부터 구매하는 사용 가치는 그의 노동력의 기능인 살아있는 노동이 아니라 이미 생산물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인 듯이 보이며 또 이 노동의 가격은 시간급에서와 같이 주어진 시간 수의 노동일 부분의 노동력의 하루 가치이라는 분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작업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이런 겉모습을 진실이라고 믿는 확신은 먼저 임금의 이 두 가지 형태가 동일한 산업 부분에 동시에 병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단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임금 지급의 형태상의 차이는 비록 한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이 더 유리하다 하더라도 임금의 본질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성과급 형태는 시간급 형태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시간급에서 노동은 직접적인 지속시간에 의해 측정되는데 성과급에서는 노동은 일정한 지속시간의 노동이 응결된 생산물의 양에 의해 측정된다. 노동시간 자체의 가격은 결국 하루 노동의 가치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라는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성과급은 시간급의 변형된 형태다. 성과급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하면 성과급에서는 노동의 질이 제품 자체에 의해 통제된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각각의 제품에 대한 완전한 보수를 받으려면 그 제품이 평균적 품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과급은 자본가에 의한 임금 삭감과 속임수의 가장 풍부한 원천이 된다. 성과급은 자본가들에게 노동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를 제공한다. 자본가에 의해 미리 정해지며 경험에 의해 고용되는 일정한 양의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시간만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며 또 그런 것으로 지급된다. 경험은 한 시간의 평균적 생산물이 몇 개라는 것을 결정한다. 성과급에서는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 형태에 의해 통제되므로 노동에 대한 감독은 대부분의 경우 필요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과급은 근대적 간의 노동의 토대를 이루며 또한 착취와 억압의 계층 체계의 토대를 이룬다. 이 계층 체계에서는 두 개의 기본 형태가 있다. 성과급은 한편으로는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사이에 기생충이 개입되는 것을 쉽게 하며 이리하여 노동의 하청이 생기게 된다. 이 중개인의 이득은 자본가가 지급하는 노동 가격과 이 가격 중 중개인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넘겨주는 부분 사이의 차액에서 전적으로 나온다.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그 특색을 살려 스웨팅 시스템, 고안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성과급은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로 하여금 두목 노동자와 한 개당 얼마라는 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그 가격으로 두목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보조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여기에서는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실현된다. 성과급이 실시되는 경우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가능한 지박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의 표준 강도를 더욱 쉽게 올릴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이제는 노동일을 연장하는 것도 역시 노동자 개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1급 또는 주급이 증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 일의 연장은 성과급의 수준이 불변인 경우조차도 필연적으로 노동 가격의 저하를 내포하게 된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시간급을 고찰할 때 말한 것과 같은 반항을 일으킨다. 시간급의 경우에는 약간의 제외를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작업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이 지급되지만 성과급의 경우에는 일 노동 시간의 가격은 생산물의 일정한 양에 의해 측정되더라도 1급 또는 주급은 노동자들이 개인적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실제 소득은 개별 노동자들의 숙련, 체력, 정력, 지구력 등이 다름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물론 이 때문에 자본과 임금 노동 사이의 일반적 관계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첫째로 작업장 전체로서는 개인적 차이가 상쇄되며 둘째로 임금과 잉여 가치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과급은 시간급 제도의 주요 버팀목들 중에 하나다. 성과급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성과급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처음으로 광범한 부분에 적용된 것은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의 일이다. 노동 생산성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생산 물량이 표현되는 노동 시간도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물 한 개당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의 가격 표현이기 때문이다. 성과급의 수준 변동은 그 자체로서는 순전히 명목적인 것이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자본가가 노동의 가격을 실제로 인하하기 위한 구실로 성과급의 수준을 인하하기 때문이거나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노동 강도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이거나 노동자가 성과급의 겉모습을 진실이라고 믿고 상품 판매 가격의 인하가 수반되지 않는 임금 인하에 반항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이런 반항을 임금 노동의 성질에 대한 매우 그릇된 생각이라고 배격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은 산업의 진보에 가세하려는 것은 이런 건방진 시도대에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고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22장 임금의 국민적 차이.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단순히 임금이라는 통속적인 형태로 해석해버리면 거기에서 지적된 모든 법칙들은 임금 변동의 법칙으로 전환된다. 임금 변동을 연구할 때 1년에 상이한 조합으로 등장하던 것이 각국의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는 한 묶음에 동시에 존재하는 차이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나라들의 임금을 비교할 때는 노동력 가치의 크기 변동을 규정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달한 주요 생활 필수품의 범위와 가격, 노동자의 육성비,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의 역할, 노동 생산성, 노동의 외연적, 내포적 크기 등이 그것이다. 가장 피상적인 비교를 위해서도 먼저 각국의 동일한 산업의 하루의 평균 임금을 같은 기계의 노동일에 대한 것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하루의 임금을 조정한 다음 시간급을 성과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과급만이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척도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나라에서는 일정한 평균적 노동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보다 낮은 노동은 일정한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며 따라서 정상적인 질의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 주어진 됐죠. 네, 주어진 나라에서는 국민적 평균 수준보다 높은 강도만이 노동 시간의 단순한 길이에 의한 가치의 측정을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평균적 노동 강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어떤 나라에서는 높고 어떤 나라에서는 낮다. 그러므로 이런 국민적 평균들은 하나의 등급을 이루는데 그것의 측정 단위는 세계 노동 전체의 평균 강도다. 따라서 강도가 더 높은 국민 노동은 강도가 더 낮은 국민 노동에 비해
같은 시간에 더 큰 가치를 생산하며 이 가치는 더 많은 화폐량으로 표현된다. 더욱이 가치 법칙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수정된다. 즉 노동 생산성이 더욱 높은 국민이 자기 상품의 판매 가격을 그것의 가치 수준으로 인하하더러 세계 시장의 경쟁이 강제하지 않는 한 생산성이 더욱 높은 노동도 강도가 더욱 높은 노동으로 여겨진다는 사정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나라의 국민적 노동 강도와 노동 생산성은 그 나라의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국제적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상이한 나라들에서 같은 노동 시간에 생산되는 동종 상품의 상이한 양은 서로 다른 국제 가치를 가지는데 그 가치는 상이한 가격, 국제 가치의 차이에 따른 상해의 화폐액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화폐의 상대적 가치, 화폐가 구매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더 발전한 나라에서는 덜 발전한 나라보다 더 작을 것이다. 이로부터 명목임금, 화폐로 표현된 노동력의 등가는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더 높으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실질 임금, 노동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생활수단의 양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이한 나라들에서 화폐 가치에 이런 상대적 차이를 도외시하더라도 하루 임금, 주 임금 등은 발전국이 발전국보다 높지만 노동의 상대적 가격, 잉여 가치와 생산물 가치에 대비한 노동의 가격은 저발전국이 발전국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발전문 둘을 전부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우리가 다시 질의응답하고 토론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